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 순위 보겠습니다. 네, 북한이 오늘 5차 핵실험을 단행했습니다. 9월 9일 9시에 딱 맞췄습니다. 이런 거 상당히 따지나 보네요. 그러나, 자, 3년 주기로 보통 핵실험을 계속해왔는데 이번에는 8개월 만에 다시 했습니다. 다양한 이야기, 북한의 도발, 그 위협에 대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북한 조선중앙텔레비전의 보도 보겠습니다. 친숙한 리춘희 씨가 있습니다. 조선노동당의 전략적 핵무력 건설 구상에 따라 북부 핵시험장에서 새로 연구 제작한 핵탄두의 위력 판정을 위한 핵폭발 시험을 단행하였다. 적들이 우리를 건드린다면 우리도 맞받아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주체 배거 2016년 9월 9일 평양. 네, 북한 함경북도 풍계리입니다. 자, 이제 너무 들어서 익숙해진 바로 그곳인데 하종대 부국장. 예. 그곳 다시 한번 5번째 핵실험한 거죠? 예. 북한이 항상 핵실험을 하는 장소는요. 네. 함경북도 길쭉은 풍계리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중국에서도 좀 어느 정도 떨어져 있고, 네. 그리고 동해에서도 좀 떨어진, 그리고 화강암 지역이어서 다른 어느 곳보다도 핵실험을 하기가 가장 좋은 자리거든요. 네. 근데 그러기 때문에 1차에서 5차를 다 똑같은 자리에서 했습니다. 자, 갱도가 하나씩 다 만들어져 있고 한 번 쓰면 두 번 하실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 자리는 이제 막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네. 이제 다른 자리, 그래서 동쪽 갱구, 서쪽 네. 갱구, 남쪽 갱구, 북쪽 갱구 다 있는데요. 오늘은 예, 오늘은 이제 그동안 쓴 자리 다 빼고 거기서 약간 북쪽으로 들어간 곳에 네. 표시가 지금 5차 여기 이쪽에 있습니다. 표시가 5차 핵실험 예, 여기서 했군요. 북쪽에서 핵실험을 단행을 했습니다. 네. 자, 그럼요. 저희가 이제 핵실험 갱도라는 거 보통 이제 바깥에 핵은 터트리지만 저희가 준비한 영상 좀 보여드릴게요. 그 핵실험은 하지만 네. 되게 핵실험을 할 때는요, 그 지역이 지금 현재 안반 지역이어서 다른 보통은 이제 지하 2km 이 정도에서 하게 되면은 위에 있는 그 지상에 있는 어떤 흙까지 무너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네. 저기는 안반 지역에서 그런 것이 좀 안 되는 지역이고 또 네. 밖으로 영향력이 덜 미치게 하기 위해서 달팽이처럼 꾸불꾸불하게 해서 갱도를 낸 다음에 거기를 완전히 막은 상태에서 핵실험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 이제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했습니다만 가장 핵심적인 그 폭발이 일어나는 그곳인데요. 김규 교수님, 이게 뭐죠? 그 탄두 네. 앞에 보면은 네. 그 기폭 장치라 그래가지고 네, 네. 그 정확한 그 임계 질량으로 네. 핵 분열 반영을 일으키도록 때려줘야 됩니다. 이른바 고폭 예, 실험이라고 하는 고폭 실험이죠. 그거죠? 이게 수차례 고폭 실험을 해가지고 네. 고폭의 성공치가 나왔을 때 네. 비로소 핵 분열 반응을 일으키는 네. 핵 폭발 실험이 성공하는 거거든요. 네. 지금 저 그림에서 보면은 여러 개의 겹으로 격벽을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격벽과 격벽 사이에는 네. 물을 채워가지고 네, 네. 그 진동이 바깥으로 덜 전달되도록 했다 그러더라고요. 이번 게 리터 규모 5.0이라 그러는데 네. 사실은 어쩌면 그거보다 더 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그 하중대 국장이 말씀하셨는데 화강암으로 돼 있고 네. 2200m에 지하 770m 정도에서 하고 네. 격벽으로 쌓였고 격벽과 격벽에는 또 물을 채웠고 그렇기 네. 때문에 우리가 10K 정도 위력을 보고 있는데 아마 그거보다 더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요, 우리나라에서는 네. 우리 기상청에서는 이제 네. 규모 5.0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나 미국하고 유럽에서는 5.3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5.0하고 5.3은 0.3의 차이지만 네. 사실은 위력으로 따진다면 3배의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10킬로톤이다 네. 이걸 저렇게 얘기한다면 3배인 30킬로톤까지 될 수 있는 거고요. 우리나라의 어떤 그 이 규모를 재는 방식이 자연 지진을 재는 방식을 그대로 적용해 가지고 지금 핵실험 규모를 잡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인 자연 지진은 상당히 지하의 멘틀 아래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깊은 네. 곳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핵실험은 네. 지하 1, 2km 지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그거의 차이를 감안을 해서 어떤 네. 규모를 따져야 된다. 그런 거 보면은 네. 우리가 4차 핵실험에도 우리나라는 4.8, 외국은 미국 같은 데는 5.0이라고 했거든요. 그런 걸 볼 때 이번에 핵실험 규모는 우리가 추정한 것보다 상당히 더 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내부에 이제 격벽도 있는 그 달팽이관처럼 되어 있는 그곳에서 실험합니다만
땅 위에선 저렇게 화면에 보였던 것처럼 펑 하는 그 효과가 나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요, 신석구 차장. 네. 이번에 5차 핵실험 성공한 겁니까?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일단 여러 가지 정황으로 성공한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규모가 사상 최대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시지만은 네. 1차 핵실험 때 1킬로톤 이하였거든요. 네. 지금 오늘 한 5차 핵실험은 규모가 네. 10배, 10킬로톤 이상으로 지금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1차부터 쭉 보면은 어쨌든 계속 규모가 네. 핵폭발의 규모가 커지고 있죠. 네. 10킬로톤까지 늘어났다는 거 어쨌든 그 폭발 규모로만 봐서도 네. 성공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매년 3년에 한 번, 4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그랬는데 궁금한 게 이번엔 1월 초에 했으니까 8개월 만에 했거든요. 김교 교수님. 이건 어떤 의미가 봐야 됩니까? 기술적으로 보면은 네. 1, 2, 3차 같이 3년이나 4년 단위의 기간이 걸린답니다. 네. 근데 이번에는 지난 1월 6일 날 했을 때 네. 이미 5차 핵실험을 그 갱도 안에 같이 준비해 놓고 네. 김정은의 결심만 남겨뒀다가 그랬기 때문에 네. 8개월이다 뭐 1개월이다는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월 15일 날 김정은이 실험을 하라고 명령을 내렸거든요. 네. 오늘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에도 네. 우리나라의 뭐 주식이라든지 뭐 그런 게 별로 요동도 없고 국민들도 별 감각이 없는데요. 네. 사실은 5차 핵실험의 성공은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 달나라에 네. 착륙한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이 다시 말해서 네. 핵폭탄을 다양하게 만들고 그걸 직접 미사일에 놓아가지고 쏘고 하는 데 있어서 오늘 5차 핵실험은 완전히 완성이 됐다. 왜 이렇게 네. 완성이 됐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냐면 그 전에 1차, 2차, 3차, 4차, 5차까지 오는 데 있어서 플루토늄탄, 그 다음에 네. 우라늄탄, 그 다음에 수소폭탄까지 모두 성공을 한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번에는 뭐라고 했냐면 표준화, 규격화를 완성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전에가 3차가 끝난 다음에, 네. 즉 지금으로부터 3년 전에 3차가 끝난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북한이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를 성공했다고 그랬어요. 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이 폭탄을 다양한 미사일에 실어서 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자기들이 충분히 성공을 했다는 얘기인데 네. 오늘 표준화 규격화를 했다고 하는 거는 북한이 다양한 미사일이 있거든요. 네. 우리나라에 쏠 만한 300km에서 500km는 스커드 미사일, 네. 일본에 쏠 만한 약 1300km, 1500km는 노동 미사일 다양한 것이 있는데 여기에 500km짜리도 만들 수 있고 네. 700km 1톤짜리의 핵무기 탄두를 만들 수 있는데 여기에 실을 수 있는 것들을 모두 완성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요. 4차 핵실험 직후에 했던 얘기, 또 5차 핵실험, 오늘 마친 이후의 얘기를 좀 비교해 봤습니다. 자, 발표하는 사람의 태도나 그 내용을 보면 북한의 의도가 뭔지 좀 보일 것 같은데요. 자, 1월과 9월 비교해 봤습니다. 확인합니다. 조선의 첫 수소탄 시험 완전 성공. 우리의 기술, 우리의 힘에 100% 의거한 이번 수소탄 시험은 우리 핵무력 발전의 보다 높은 단계이다. 우리의 핵개발 중단이나 핵포기는 하늘이 무너져도 절대로 있을 수 없다. 이번 핵시험에서는 전략 탄도 로켓들에 장착할 수 있게 표준화 규격화된 핵탄두의 구조와 동작 특성, 성능과 위력을 최종적으로 검토 확인하였다. 자, 현재로서 짐작해야 되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만 이정은 편집위원 어떻습니까? 북한이 계획대로 잘 가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됩니까? 그렇죠. 9월 9일 날 구구절에 맞춰서 했다는 거는 그 타겟 목표 날짜를 정해놓고 실험한 건데 성공을 했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딱딱 계획대로 간다는 거고 저기서 표준화, 규격화가 문제인데요. 저 네. 말을 100% 믿는다면은 지금 규격이 됐다, 표준화가 됐다는 거는 공장에서 팡팡 찍어내서 다량 생산을 할 수 있다, 대량 네. 생산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저기 탄두가 무수단용인지 스쿼드용인지 노동용인지 모르지만은 대량 생산할 수 있다는 걸로 해석을 해야 될 겁니다. 안보는 네. 최악의 사태를 대비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내놔야 될 때입니다. 자, 그러면요. 일단 국가정보원에서 이번 5차 실험 수소폭탄은 아닌 것 같다고 설명을 했거든요. 이제 그러나 여러 가지 좀 더 챙겨봐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일단 매번 이럴 때마다 지진파 얘기하잖아요. 네. 일단 인공파 지진파 확인이 되니까 이번에도 뭐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만 뭐 1분 내로 알고 뭐 그렇게 하나 보죠. 그 지진파에는 그 P파와 S파라는 게 있습니다. 그 자연 지진일 때는 그 처음에 출발하는 P파의 폭이 좁고
그 S파가 크기 네. 때문에 저기 보이시죠? 네. 예. 근데 인공지진일 때는 네. 처음에 그 짧은 시간에 강력한 에너지를 방출하기 때문에 네. 저 밑에 있지 않습니까? 네. 처음에 출발하는 피파의 폭이 큽니다. 네. 예, 그렇죠. 그렇죠. 이것이 진폭이 그, 아주 큽니다. 예, 지진의 파동 형태와 진폭을 가지고 따지거든요. 네. 근데 그 위에 있는 자연 지진은 보면 처음에 출발하는 피파는 폭이 작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가 그렇게 지금 이렇게 중간에 거기는 폭이 넓지 않습니까? 그건 자연 지진이죠. 자, 그렇게 그런데 구분합니다. 이렇게 이제 지진이 어떤 인공이건 자연이건 이제 땅이 흔들리는 거니까요. 하정대 국장. 예. 서울까지는 좀 굉장히 멀지만 중국 쪽에서 연변 쪽 이런 데서는 다 이런 지진이 흔들림 이런 건 다 느낀다면서요? 예, 실제로 느끼죠. 네. 북한에서 풍계리에서 만약에 핵실험을 하게 되면요. 가장 가까운 중국은 76km 정도뿐이 안 떨어집니다. 즉 백두산 가까이는 76km고 연변 같은 경우는 한 20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3차 핵실험 때부터 즉 네. 다시 말하면 규모가 5.0에 가까운 3차 핵실험부터는 연변에서도 거의 건물이 흔들리고 이 책상 위에 지금 현재 지금 여기 물컵이 이렇게 놓여 있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 이 정도로 이렇게 흔들렸다고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오늘 아침 같은 경우에도 북한 시간으로는 9시였죠. 그러니까 중국 시간으로는 오전 8시 30분입니다. 이때 갑자기 두 번에 걸쳐서 아주 크게 건물도 흔들리고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전등이 있다면 전등도 흔들리고 그래가지고 중국에서 가장 많이 네. 사용하는 것이 우리 카카오톡 같은 게 위챗이라고 있거든요. 네. 위챗을 지금 우리 화면에 나오죠. 보면은 거기에 여러 가지들이 나오는데 한번 왼쪽부터 볼까요? 네. 경보가 막 울렸다. 이거는 학교에서 대부분의 학교가 자동으로 이런 지진이 있다면 경보가 울려서 경보가 울려서 학생들이 밖으로 많이 뛰쳐나가서 대피를 네. 했다고 그러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일반적인 사람들은 네. 그런 경보 시스템이 없으니까 이게 무슨 일이지? 혹시 네. 지진 났나? 밖으로 나가야 되나? 하고 많이 고민을 하는 네. 그런 시간이었다고 그럽니다. 자, 근데 그러면요. 중국에서는 보통 사전에 설명하고 그러는데요. 이정훈 편집위원. 매번 중국한테 실험 직전에 알려주기도 하고 알려주기도 않기도 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북한과 중국의 관계를 좀 가늠해 보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네. 아직까지는 중국한테 사전 통보했는지 알 수 없는 거죠. 네, 3차 때는 하겠다는 통보만 하고 그냥 해버렸고요. 네. 뭐 통보만 했고 끝나고 4차 때는 아예 통보가 없이 그냥 했죠. 이번에도 통보 없이 한 걸로 판단되는데 그래서 4차 때 중국이 상당히 화를 낸 결과 유엔 안보리 제재안까지 나왔지만은 그 후에 다시 북한을 지지하는 중국의 모습을 보였거든요. 중국이 네. 상당히 고민에 빠질 겁니다. 네.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중국에 통보했는지를 네. 알기 위해서 하나 좀 확인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네. 김성남이라고요. 중국 북한 노동당 국제부 부부장인데 어제 예고 없이 갑자기 베이징에 나타났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의 영접도 받지 못하고 네. 베이징 공항에서 바로 어디론가 사라졌는데 네. 그 목적이 뭐냐? 만약에 이 핵실험과 관련이 있지 않느냐라고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4차 핵실험 때 북한이 중국에 전혀 어떤 그 사전 알림도 없이 핵실험을 했다가 굉장히 그 중국의 외교적인 반발을 샀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다 준비를 해놓고 네. 전날 외교부 부부장을 베이징에 보내서 어떤 통보를 했을 가능성 충분히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중국으로서는 하루 정도 미리 통지를 받고 뭔가 좀 설득을 하려고 했었겠죠. 만약에 그렇다면. 그런데 결국 실패한 것이 아니냐 이런 관측을 우리가 해볼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북한이 미사일도 저희가 지도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미사일도 하나 쏘고 핵실험도 하고 그런 거 저희가 쭉 보여드리겠습니다만 그런 거 우리가 내일 이제 북한의 위치까지 다 알 정도로 갔는데 거기에 딱 맞는 곳 이번에도 계속 반복 사용됐지 않습니까? 자, 지도 저희가 준비하고 좀 띄워드리겠습니다. 자, 이정훈 편집위원 어떻습니까? 매번 반복되는 그 곳 이번에도 같이 사용됐는데 새로 바꿀 건 아닌 거죠? 네, 어차피 그 만탑산이 아까 우리 하 국장이 얘기하신 대로 화강암지대고 해서 여러 군데 굴을 파놓고 계속 반복해서 실험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미사일도 쏠 수 있는 그 단단한 포대를 돌 만한 곳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네. 자기네 의도대로 축축축축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를 다시 평가해야 되는 게 우리 국방부 책임자, 국가안보실장이 제대로 평가를 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정보본부, 이런 모든 데를 다시 재검토하지 않으면은 지금 뭐 대통령 NSC 열고 해봐야 회의만 열지 대책이 안 나오는데 네. 저는 상당히 지금 빨간불이 켜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이렇게 풍계리, 영변 핵시설, 무수단, 동창리, 뭐 이제 너무 익숙해진 곳이 되어버렸습니다만 북한의 도발의 상징이
돼 버렸습니다. 자, 오늘 이제 합참에서요, 조복은 합참 국방정보본부장이 국회에 와서 설명을 했군요. 저희가 그 음성 직접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복은 그냥 옛날 정보본부장 네네. 그 전에 했던 겁니다. 아, 작년 국감이군요. 네, 아, 네, 그렇군요. 네, 네. 근데 보통 핵실험은 한 달쯤 전에 알 수 있다 그랬는데 이번에도 비슷한 얘기가 나왔거든요. 작년 국감 장면에 있었던 얘기 저희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핵 같은 경우는 최소한 한 달 정도는, 미사일 같은 경우는 요사이 시설 보강이 많이 되어서 일주일 정도는 그 전에 징후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전에 알 수 있다 그랬거든요. 오늘 비슷한 얘기 보니까 두세 달 전에 이미 파악했다고 그는 설명하는데 어떻습니까? 그 일반적인 네. 징후는 알 수 있었지만 네. 근데 저런 얘기는 저희도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당장 오늘 쏘는 건 몰랐죠. 네. 그러니까 저거는 정확히 몰랐다는 말이 정확한 얘기입니다. 네. 예를 들면은 일반적인 완료 조짐, 뭐 갱도 터널을 다시 대매우기를 한다거나 거기에 뭐 차량이 왔다 갔다 한다거나 물자를 배치했다거나 뭐 광속 운반 카트가 있었다. 그건 네. 38루스에도 얘기한 거예요. 네. 그렇지만 정작 오늘 할 줄은 몰랐지 않았습니까? 자, 우리 군부에서 면피용 발언을 한다는 그걸 참고해서 보셔야 됩니다. 지금 장관이나 안보실장이나 네. 정보본부장이 면피용으로 발언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터지고 나면은 어쩔 줄을 모르고 지금 우리랑 똑같이 반응을 하는데 북한이 지난번에 그 황주에서 쏠 때 도로 터널에서 숨어 있다 나와서 쐈습니다. 네. 저거 제대로 몰랐거든요. 네. 그다음 이제는 알았겠죠. 저렇게 계속 뒷북을 치고 따라가는 건데 어쨌든 좋습니다. 긍정적으로 본다면은 북한이 저렇게 공개함으로 해서 저 의도를 점점 우리가 파악하게 되는데 클라우제비치도 전쟁에서 얘기한 게 전쟁은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인간 대 인간의 의지 싸움이 되는 거거든요. 네. 바로 의지를 읽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건데 의지를 wishful thinking으로 하다 보니까 계속 우리가 misunderstand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오늘 있었던 그 북한의 핵실험 그 상황 저희가 정리해드렸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라오스 출장 중이었는데 일정을 단축하고 급거 귀국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7시 이후에 들어오는데요. 자, 그 장면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순위 확인하겠습니다.